내가 하는 업무가 다른 사람이 언제든 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업무라면요, 그것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줘 TV의 엄태범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세상을 사는 법, 나만의 한 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항상 고슴도치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우가 공격할 때 고슴도치가 몸을 둥글게 말아버리면요, 여우는 대책이 없어 제풀에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슴도치를 공격하지만 고슴도치는 자신의 생존 전략인 극도의 단순함으로 여우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의 큰 한방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베스트 원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only one, 이것이 최고가 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베스트, 즉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마치 총과 칼과 활과 창과 방패를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싸울 때는 무엇 하나 제대로 꺼내 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 창이면 창, 활이면 활, 이런 것을 연마해서 나만의 특화된 무기로 싸운다면요, 승산을 높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남북조 시대에 안지추라는 사람은요, 후세를 위해서 집필한 안시가훈에서 오소오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날다람쥐는요, 5가지 재주가 있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날다람쥐는요, 날 줄 알지만 지붕을 못 넘고 나무를 올라도 그 나무를 타고 넘지 못하다 그럽니다. 수영을 해도 골짜기를 못 건너고 굴을 파지만 제 몸을 못 감춘다 그럽니다. 그리고 달릴 줄을 알아도 사람을 앞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즉, 재주가 여러 개 갖추었으나 미숙해서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조금씩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이만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는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요즘에는요, 다재다능해도 전공이 있어야지 공연히 이것저것 집적되면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딱히 잘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잘하는 팔방미인보다 한 분야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도 또는 우리 부서가 없어지고 조직이 바뀌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나만의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라면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영업직이라면 남이 흉내내지 못할 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직이라면 내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할 확실한 사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나만의 경쟁력입니다. 내가 하는 업무가 다른 사람이 언제든 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업무라면요, 그것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싼 인력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독보적인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약 20년 전 회사 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 나만의 강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남과 차별할 수 있는 나만의 한방이 무엇인지를 똘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부해왔던 사서상경 중에 역경을 나의 강의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결국 역경, 즉 주역에서 파생된 관상과 사주라는 두 콘텐츠를 놓고 오랜 기간 고민했습니다. 결국 두 콘텐츠 중에서 관상이라는 분야에 나의 역량을 두고 강의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관상이라는 콘텐츠를요, 선정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선 사주를 보려면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물어봐야 하고 개별 자료를 뒤져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상은요, 쉽게 대중에게 접근하고 누구나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라서 제가 관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수많은 강사가 있지만 관상을 강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관상 강의를 하면서요, 내 얼굴에 숨겨진 7가지 비밀, 이런 관상 서적도 발간해서 지금 6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요, 상인이 3마리의 앵무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구월을 하는 앵무새는요, $20에 팔고 3개의 구월을 하는 앵무새는 $30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늙은 앵무새는요, 무려 $100에 팔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를 사러 온 손님이 늙은 앵무새는 몇 개 구걸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늙은 앵무새는 1개 구걸뿐이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어찌 1개 구걸뿐이 못하는 앵무새를 왜 $100에 파느냐, 이렇게 다시 상인에게 물어보았으니, 그랬더니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2마리 앵무새가 이 늙은 앵무새를 대장, 즉 보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리처럼 대충 헤엄치고 대충 날고 대충 뛰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헤엄치려면 돌고래처럼 잘 치고, 날려면 독수리처럼 잘 날고, 뛰려면 치타처럼 빨리 잘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한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만의 경쟁력이 뭘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의 한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서 관두고 싶을 때는요, 혹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일에 재능이 없다면 지금 내가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에 올인을 하면 됩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그런 날개를 갖고 있다면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라는 큰 바람이 불었군요. 그럼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